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86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6쪽.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실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 밑줄 100분의 3.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거는 법률에서는요 3% 4% 이렇게 프로를 쓰질 않습니다. 항상 이걸 한글로 법률적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 3% 그러면은 법률에서 표현할 때는 100분의 3 이렇게 합니다. 그럼 10%는 얼마로 나와야 되죠? 100분의 10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일 때는 천분율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국세는 몇 분율 표시 적어놓으세요. 백분율 표시. 세율을 표시할 때 등 할 때는 국세는 백분율인데 지방세는 천분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다 그러면 지방세 때는 어떻게 표현하죠? 1000분의 40이 돼야 되죠. 근데 순간적으로 1000분의 4 찍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순간적으로 가는 거야. 순간적으로. 참 힘들어요. 저도 공부할 때도 그래서 틀린 경우도 많아요.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아차하는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건 여러분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실수를 해서 틀리는 거는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할 때 내가 실수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달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면서 내가 맞히는 거와 틀릴 때 틀린 걸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거 있죠, 여러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알면서 틀리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건 또 틀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걸 항상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하나 알아두시다. 국세는 백분율 표현인데 지방세는 몇 분율 표현이다? 천분율.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방세나 세율 자체가 낮아요. 0.3, 0.07%, 뭐 0.2% 이런 식으로 세율 자체가 낮다 보니까 소수점 표기를 싫어합니다. 법률은 또. 그러니까 법률을 표현할 때는 외래어 안 씁니다. 외래어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소수점 표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는 몇 분율? 천분율 표현한다.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중가상금 한번 가볼게요. 중가상금을 잘 보셔야 돼요. 가상금 문제가 나오면 어디서 물어본다서 답은 중가상금이야.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 일단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책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중가상금을 제가 여기 뭐라 썼냐면 조건부 중첩적 규정입니다. 그랬어요. 중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and B라고 했죠, 여러분. 선택적 규정이라는 게 대응된다고 그랬죠? 선택적은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얘는 두 놈 다 적용하라. 근데 무조건이 아니라 앞에 뭐가 됐어? 조건이 있을 때만. 그 조건이 뭐냐면 체납액이 여기서 체납액이라는 것은 여러분 납부가 연체된 세액을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체납액은 납부가 연체된 세액을 체납액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는 거야. 자, 요때 체납액일 때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 근데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일 때는 중가상금을 적용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산세와 가상금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이 가산세나 가상금은 똑같다 보시면 돼요. 다만 국세일 때 여기는 60%짜리가 국외 거래일 때, 국외 거래일 때는 국세는 60%짜리가 있다. 뭐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만, 예.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지금은. 예. 그 다음에 체납액일 때 국세는 얼마인데 여러분? 100만 원 이상일 때 중가상금을 때리는 거야. 근데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 때린다? 30만 원. 요게 차이점이야. 그러면 출전들은 요런 거 좋아한다고 여러분한테. 그러면 중가상금을 계산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국세된 걸 물어보는 건지 지방세를 물어보는 건지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국세는 얼마 이상일 때고 1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거고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출전들 요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출전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에다만 표시만 잘 해주세요. 그러면 출전 그거 갖고 장난쳐. 출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차이점이에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은 중과상금 부과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출전 일단 10위는 여기서 걸어요, 여러분한테. 이거 구분할 줄 아는지. 국세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 이 조건을 충족하면 뭘 때려라? 중과상금을 가상금에다가 어떡하라? 더해라, 그 얘기야. 그럼 이 조건을 충족하면 체납액에 대해서 1000분의 12. 자, 제가 법률을 표현할게요. 1000분의 12로 나와. 그럼 100분율은 몇 프로예요? 예, 1.2%. 좀 한 템포가 늦어지죠? 요런 게 좀 약간 이제 헷갈리는 거야. 예, 일단 요거 잡으셔야 돼요. 1000분의 12. 곱하기,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출제는 좋아하는 게 여기입니다. 연체, 여기는 여러분 월수입니다. 월수. 자, 여기는 뭐였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그 출제는 요런 걸 좋아해. 그래서 여기는 뭐다, 여러분? 연체 월수. 그러니까 연체 일수가 아니라 뭐니까 월수.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나간 걸 개월수를 세갖고 그 개월수를 계산하는 얘기예요. 단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연체 월수는 60개월을 한도로 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제한으로 월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60개월. 60개월을 연으로 환산하면 몇 년이죠, 여러분? 네, 5년. 바로 요거는 소멸시효 기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 구조는, 계산식은. 일대 포인트는 중과상금 조건은 국세일 때와 지방세일 때 같다, 다르다는 거 초점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과상금은 일수 계산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월수 계산이라는 거. 둘째, 이 월수는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한도로 한다는 거, 60개월. 이런 걸 가지고 출제는 고칠 거냐 말 거냐를 여러분들 이제 문제 낼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우리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286조 2번 중과상금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체납된 국세를 여기는 뭐죠? 국세죠. 국세니까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여기 밑줄 들어갑니다. 중요한 말 나왔네요. 밑줄 시합니다. 빨갛게.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이게 연체월수입니다. 사자성어로.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이거를 그냥 간단히 저는 뭐로 표현한 거냐면 연체월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체납된 국세의 얼마죠, 여러분? 1000분의 12. 적으세요. 1.2%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1.2%를 기억하지만 법률에서는 1.2%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한다, 여러분? 1000분의 12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에 상당한 중과상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가산금에 가산한다. 더하여서 가산하죠. 이 경우 중과상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자, 밑줄 몇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60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때 양가로 2번. 있어 1번과 2번을 묶으세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서 답은 결정됩니다. 체납된 뭐일 때는 국세일 때는 납세 고지서별 세무별로 세액이 자 얼마 때는 여기는 여러분 잘 봐야 돼.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1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한다. 그러니까 요걸 잘 보셔야 되는 거야. 또 이런 거 좋아하네, 출제원이. 법률에서는 제외 규정이 나왔고 우리는 정리할 때는 적용 규정이 나온가? 그러니까 미만이면 적용을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 거죠. 시험일 때는 요 문구도 잘 나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상일 때를 가지고 판단하셔야죠. 무슨 말이지만 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뭘 잘 봐야 돼?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잘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출전이 건드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평소에 항상 캐치를 해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다. 여기서는 요거다. 여기에 딱 들어와야 돼. 그게 안 들어오면 여러분 그냥 실전에서는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훅훅훅 지나가 버려. 집에 가서 보여, 그게. 예인병을 답안지 다 제출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국세제로 설명드렸지만 지방세도 요 말하고 똑같이 나와요. 지방세도. 다만 지방세는 중과상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나오는가? 30만 원. 요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요게 결론이야. 요런 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항상 시뻘겋게 칠해놓고 여러분이 여기는 이 조문이는 이거다. 이 조문이는 이거다. 그러면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나중에 또 본 내용 들어갈 때 또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여기 연체월세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연체월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산세는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 이것도 역시 시험에 나왔던 거야. 나온다 그랬고. 건축물일 때 재산세 납부기한은 언제냐? 7월 말에요. 우리 이거 다 외우는 방법이 있어. 걱정하지 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는 거다, 여러분? 7월 말일까지 내야 돼요. 근데 내가 7월 말일까지 못 내고 고지서 금액을 자, 언제 냈냐 봤더니 여러분 제가 10월 5일 날 냈다 봅시다. 10월 5일. 11월 5일이랄까? 11월 5일. 이때 납부를 했대. 이때 납부를 하고 못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납세 고지서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했으니까 뭐가 되는가? 가산세야 가산금이야? 금이죠?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랬어? 신고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 납부 불성실 가산. 요거 잘 받아요, 요거.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어디로 가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뭐? 가산금.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야? 신고 기한인지 납부 기한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말인데 이때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된다? 가산금. 예를 들어서 이때 납부세가 얼마냐? 50만 원인데 50만 원 안 냈대. 7월 말일까지. 고지서에 얼마 나와 있어? 50만 원. 50만 원. 그걸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건데? 7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안 냈다고. 그러면 가산세야 가산금이야? 가산금이야. 그러면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일반 가산금 50만 원이 몇 프로라는 얘기야? 3%. 그럼 얼마야 여러분? 3, 5, 15 그 다음에 봐. 이게 또 계산이 안 된다. 3, 5, 15 그 다음에 15,000원이죠? 무지하게 어렵죠? 50만 원에 3%가 얼마인지 우리는 어려워해. 그럼 기본적으로 가산금 얼마 붙는다는 얘기야? 15,000원 붙는다는 얘기야.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안 냈는데 안 냈기 때문에 3% 얼마? 15,000원이 뭐로 붙는다? 가산금. 하나 더 때려라. 뭘 때려라? 중가산금. 그 중가산금 조건이랬죠? 조건이 지방세니까 얼마? 30만. 조건 충족했나요? 얘는 얼마니까? 그러면 얘는 가산금에다 한 번 더 뭘 때려야 된다? 중가산금 때려야 된다. 그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면 체납액 얼마에? 50만 원에 몇 프로? 1.2%. 근데 일수야 월수야? 월수. 자, 월수 세보세요. 체납되는 월수는 몇 월이야? 자, 손을 핍니다. 아니야, 우리 원시적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좋아. 7월 말까지 냈는데 못 냈죠? 그러면 몇 월 지나갔어? 8월 말 지나갔죠? 9월 말 지나갔죠? 10월 말 지나갔죠? 11월은 안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이때의 연체월세는 3개월이 되는 겁니다. 무지하게 어렵죠? 손을 빈다. 7월 말일까지 냈는데 7월 말일 못 냈다. 언제 냈다? 11월 5일 냈다. 그럼 8월 달 지나갔어요?
1개월 지나갔죠? 9월달 지나갔죠? 10월달 지나갔죠? 11월은 지나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연체 월수는 몇 개월로 나와야 되는가? 3개월로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만 하면 돼 일단은. 못 외워도 괜찮아. 일단 지금 뭐 임무과정인데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의미만 여러분한테 저희가 전달되면 돼요. 저는. 그러면 50만 원에 1.2%가 얼마가 되고요? 50만 원에 1.2%가 6천 원이죠? 50만 원 1.2% 얼마예요? 6천 원이에요. 6천 원. 5일은 5, 5, 2, 12, 6.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못 잡아. 6천 원 맞죠? 예. 몇 개월 연체 됐다고요? 3개월.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중과상금은 18,000원 되죠? 그럼 가상금을 내야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가상금을 내야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이 18,000원을 어디다가 가상금에 더하시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야 되는 가상금 얼마 되는가? 33,000원이 되는 거야. 너무 어렵죠? 우린 지금 여기 계산식에서 더하기, 곱하기, 빡기, 나누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 곱하기, 더하기만 나왔는데도 이렇게 어렵다, 세법이. 여러분 중과상을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괜찮아.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 새끼야.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해. 1년 내내 하니까. 시험 보기 전까만 알면 돼. 시험 보기 전까지만.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또 갑시다. 원천징수. 여러분 거기 이런 말 있죠? 8번. 원천징수란 말은 여러분 성인 이상 다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세법 용어 중에 하나죠.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소득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 등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원천징수. 그러면 은행에서 내가 예금을 했어. 예금하니까 은행에서 뭘 줘야죠? 저한테? 이자. 그럼 이자를 줄 때 그 이자금에다 뭐를 빼줘? 소득세 등을 빼고 주죠 여러분. 요걸 뭐란다 여러분? 원천징수. 그럼 은행은 그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에 과세권자도 아니고 징수 납세무자도 아니고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차액을 차감해서 과세권자한테 납부하는 걸 이걸 바로 뭐라냐면 국세는 원천징수라 그러고요. 지방세에서는 요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지방세는 이걸 뭐라 표현한다? 특별징수랍니다. 그래서 여기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용어 표현이 다르네요. 그래서 원천징수 옆에다 적어놔. 뭐라고 적어놔? 특별징수. 지방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특별징수. 집중해. 딴짓하지 말고.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에 집중해야지. 엄마 아빠가 돈 대줬는데. 그래서 국세는 뭐라 표현하고? 원천징수. 이걸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 특별징수. 작년인가 저쪽 뭐 학원에서 젊은 친구가 재학생이래. 재학생인데 왜 이걸 들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몇 번 봤는데 떨어져 갖고 저보고 대신 따달란다고 그래서 왔대. 야, 너 효자다 그랬어. 어머니가 저렇게 방학 동안에 와서 수업 듣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크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요걸 저는 따야줘야 된다 엄마한테. 그래서 너 참 큰 효다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이 친구가 요걸 따주면은 엄마가 저한테 자동차를 사주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자식한테도 기브앤테이크야. 공짜로 안 해줘. 자식도. 네가 공부해서 요거 자격증을 따주면은 내가 너 자동차 하나 사줄게. 그래서 걔는 그래서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수업 듣고 7월 달, 8월 달 수업 듣고
예, 62점인가 학교에서 나갔어요. 이 젊은 친구들은 좀 그런 게 있죠. 탄력이 강하죠. 탄력적인 내용이. 아직 왕성한 때니까. 공부할 때니까 뭐 한번 외워도. 그 친구를 보면은 역시 젊은 애들은 다 안 합니다. 그냥. 걔는 60점만 넘기해서 합격만 하겠다는 포인트. 그러니까 그 친구는 수업을 꾸준히 듣지 못해요. 학교 다니니까. 그 대신에 딱 왔을 때 집중하는 거죠. 아, 요거. 잘합시다. 그래서 62점인가 딱 넘어가 붙어서 나갔어. 그리고 차 사줬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 카페다가. 그러니까 요즘 자식도 보내려면 뭐 사줘야 돼? 차 사줘야 돼. 그래야 시험 봐준대.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어머니한테 얘기해봐. 차 사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요.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말을 원천징수라고 표현하는 거를 이거를 지방세는 뭐라고 표현하면 특별징수. 얘는 다 누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사업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업자. 자, 예를 들게요. 학원에서 저한테 강의를 지급하죠. 그러면 강의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뭐를 세금을 떼고 차액만 저한테 주고 그 뗀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본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거. 요걸 뭐란다 여러분? 원천징수. 근데 원천징수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요. 요걸 주의할 것은 지방세는 뭐라고 표현한다? 특별징수. 그래서 요거는 액션을 누가 취하냐면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면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누구 생각하라? 사업자.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 우리 매주 한 번씩 희망을 갖고 하는 행위가 있죠. 매주 로또. 그렇죠 여러분? 자, 로또의 희망을 안고 삽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많이 사더라고. 지난번 담배 사러 들어갔는데 젊은 친구인데요. 5만 원짜리는 5만 원씩 사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스키. 틀렸구나. 그 돈을 공인중개소 공부해라. 이씨. 그러면 자 당첨됐어. 로또 1등 당첨됐어. 그래서 15억이 나왔어. 15억. 그러면 로또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로또 당첨금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빼고 줘. 차익을. 그래서 이걸 뭐라는가? 원천적으로 징수해버린다 해서 원천징수. 돈 줄 때 아예 원천적으로 빼고 준다 해서 원천징수라는 거야. 그리고 뺀 돈을 차익만 지급하고 요 뺀 소득세를 뺀 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걸 뭐라는가? 원천징수. 다만 지방세 요거를 원천징수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특별징수를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요 표현상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여러분이 조금 공부할 때 힘들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자, 세무공무원이란 말이 나왔죠. 세무공무원이 나오면 옆에 적었어요. 땡땡. 과세권자를 얘기하는 거야. 과세권자. 땡땡. 세무공무원은 다른 말로 뭐 누굴 얘기하는 거다? 과세권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보통신망 전자신고 있죠 여러분? 예, 요거는 딱 적어놓으면 하나만. 인터넷. 요즘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홈택스 가입하시거나 지방세나 위택스에 가입하셔갖고 실제 은행이나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고 다 국세는 홈택스로 해서 다 신고 납부하고요. 지방세 같은 건 위택스라고 합니다.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취득세는 위택스. go.kr 이거는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가셔갖고 공인중개사가 되고 사업자 소득세, 뭐 세금 문제 굳이 관할세무서 이런 거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인터넷에서 다 끝나는 거죠. 여기 여러분 가입하시면은요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고요.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홈택스 가입하시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양도 소득세 계산 이런 거 다 프로그램 있어요. 거기다 기본 데이터값만 넣어주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요즘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예전 저 같은 경우는 납부 신고 기한 딱 마지막 날인데 은행 내렸다. 그러면 이제 은행이 문이 내리니까 어떻게 이제 돈 못 내죠? 근데 12시까지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은행 영업시간이 4시 반이지.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예전에는 과세관청에 직접 갖다 줬어요. 그럼 과세관청에 못 가면 어떡하냐 또 여기 명동에 가면 여러분 그 중앙우체국 있습니다. 심야우체국이 있어요. 12시까지만 하여튼 접수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12시까지만. 근데 요즘은 뭐 다 몰래 해보니까 인터넷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보통신만 전자신고는 다 뭐를 말한다? 인터넷을 말합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287조 특수관계인이란 말 나네. 별표 하나. 아까 제가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의 거래라면 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입니다. 이때에 가장 특수관계인으로서 제일 적은 게 누구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두 글자는 뭐랬어? 왼수. 이러한 개념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모두 포함한 걸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수관계인. 그 특수관계에서 가장 범위가 제일 좁은 게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입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그 거래가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니라 누구와의 거래면 특수관계, 꼭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면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로 본다, 비정상적 거래로 본다. 비정상적 거래로 봅니다. 비정상적.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어. 사고 판단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매도자, 매수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집안 식구끼리 사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수관계인의 거래라면 우리 세법은 얘는 일단은 정상적 거래가 아니라 뭐로 보는가? 비정상적. 그러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알겠지만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봅시다. 1번. 특수관계로서 여러분 일단 이 개념을 잡으십니다. 혈족, 인척 등 대통령을 정하는 자 밑줄. 친족관계. 특수관계 첫 번째. 친족관계. 그러니까 바로 혈족. 혈족은 뭐야? 피로 맺어진 사이.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사이. 혈족은 절단이 안 됩니다만 인척은 절단이 됩니다. 어떻게 절단시키죠? 예, 이혼을 하면은 남남이 되는 겁니다. 남남이라는 거 이혼은 별거 아닙니다.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거고요. 여보세요.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되는가? 남이 되는 거고. 남이란 글자에 점 하나 지우면 뭐가 되는가? 님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혼인이죠.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다른 데는 이런 멘트가 통했는데 이상하게 놓아놓으면 잘 안 먹혀. 그러니까 똑같은 멘트라도 여기는 먹혀. 그래서 요거 먹히는구나. 그래서 딱 여기 와서 막상 놓아서 딱 하면 거기서 하면 또 괜히 했네. 그래서 1번 혈족, 인척 등 무슨 관계? 여러분 친족 관계 간의 거래다. 무슨 관계냐 거래다? 특수관계인. 2번 임원이나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 관계 있죠,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사장님과 종업원, 근로자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고 경제적 연관 관계는 한마디로 내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사장님 나빠요. 그래서 사장님과 근로자, 종업원과의 관계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주주, 출자자 등 경영 지배 관계. 회사와 회장님 등 왕회장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간의 거래하면 우리는 누구 간의 거래라고 그러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우리 세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본다. 요 특수관계인이 나중에 취득세 공부할 때 나오고요.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아주 어려운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특수관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라든지 사장님과 근로자의 등 어떤 경제적 연관관계라든지 또는 회사와 회장님과의 어떤 지분관계, 경영 지배관계 이러한 간의 거래를 특수관계인이라고 이들 간의 거래는 정상적 거래, 비정상적 거래, 비정상적 거래 본다. 이렇게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지방세 총론 잠깐 넘어갈까요?
자, 지방세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때 지방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수직적 이용구조, 수평적 이용구조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여기다가 올해 내년에 개정이 되면서 하나가 더 들어오는 게 바로 뭐냐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세 구분 문제가 나오는 게 이제 우리 289쪽에 나와 있는 거죠. 내년은 여기가 바뀌어갖고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주도. 특별자치시는 뭐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인교육에 그런 건 참 쉽습니다. 딱딱 하면 이거 뭐구나 라는 거 알아듣는 게 편하죠. 그 다음에 지방세 규정 형식은 우리 올해 지방세는 몇 개의 법률을 규정되고 있지만 3개의 법률을 규정되고 있지만 내년에 개정이 되면서 아까 어디 적어놨었죠? 지방세 기본법 여기다가 부가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끄집어내갖고 지방세 징수법이 내년에 새로이 단독 법률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년부터는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이 몇 가지로 구성된다? 4가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289조 지방세 기본법은 보실 필요 없어요. 목적. 다음 페이지 용어 보세요. 근데 이미 앞서서 국세 쪽에서 본 용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돼요. 별 얘기는 없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291조 신고 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랬죠, 여러분? 여기 써져 있죠, 여러분? 신고 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요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 개념을 꼭 좀 떠올려서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게 뭐고, 여러분? 신고 납부, 과세관청의 액션을 취하는 걸 뭐라고? 보통징수. 그리고 이러한 신고 납부나 보통징수에 별도로 뭐가 있다? 특별징수. 이걸 국제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원천징수.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92조. 역시 가산세, 가산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 묶으시고요. 국세와 동일 적어놓으세요. 가산금, 가산세 묶으시고요. 국세와 동일. 다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중가산금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 넷째 줄에 보시면은 중가산금 위 1에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목이 자, 밑줄 30만 원 미만. 아까 국세 때는 얼마 미만이랬죠? 100만 원 미만 때 적용하냐. 요게 차이점입니다. 요게 국세와 지방세의 다른 점이에요. 요것만 시뻘겋게 표시하시면 돼요. 지금 가능하면 형광펜 좀 갖고 다니세요. 빨갛게 칠하세요. 책에다 빨갛게 표시되면 여러분 집에 갈 때 일단 마음은 편안하다. 뭔가 해가는 것 같고 건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남들이 볼 때 와 뭐 표시돼 있고 별표 하나 둘 셋 쳐져 있으면 저 사람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한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하네. 그래서 책에 표시가 많이 돼 있으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볼 때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좀 형광펜 색깔 있는 걸 갖고 왜냐면 뭐 기본서 특히 이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기본서 할 때 표시가 돼 있으면은 막판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제 생각에는 시험은 7, 8, 9, 10게임입니다. 언제다고요? 7, 8, 9, 10 이때 4개월간에 내가 6월 달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느냐 못하냐가 결국 시험의 합격 여부예요. 시험은 제가 조금 잔소리 한다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짧지 않은 기간 몇 년 공부하는 겁니까? 1년. 근데 지금부터 조급해가지고 벌써 밤새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 10월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 밤새면서 공부하면 지쳐. 최소한 그래도 충분히 숙면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4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됩니다. 벌써부터 밤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페이스 조절할 여러분 마라톤이야. 마라톤한테 처음부터 이빨 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죠? 막판이 왔을 때 자기 있는 힘을 다 쓰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 지금은 약간 기본적 개념을 다루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마음을 드시고 그런가 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너무 벌써부터 밤새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292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가산세, 가산금 그게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4번이 또 특수관계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어디서 이미 봤어?
국세.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는 똑같아요, 여러분. 위에 또 뭐 전자신고, 전자납부, 정보통신망 있죠, 여러분? 예, 국세 봤던 뭐가 똑같은가? 인터넷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용어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가면은 용어가 끝난 거고요. 자, 295쪽에 이제 우리 조세 총론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부터가 제가 만든 체계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 체계도만 싹 이쁘게 뜯으시면 나름대로 서브노트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시험에서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입문 체계도에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딱 뜯어갖고 포치게 박으셔갖고 잘 정리하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이거 갖고 공부하셔서 학교 가신 분도 많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날 직장 다니기 때문에 공부 못하고요. 이거 체계도만 보고 하랍니다. 하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13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맞춰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295쪽부터 총론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흩어보시고요. 그래서 납세물 성립과 확정 있죠. 일단은 이번에는 설명드리지 않지만 별표 3개. 올해 안 나왔네요. 2016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조세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납세물 성립과 확정입니다. 별표 3개. 납세물 성립, 확정 아주 중요합니다. 요건 우리가 개별 세법을 좀 공부한 다음에 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용어 중에서 딱 제가 2가지만 찍었어요. 세법 용어 중에서 딱 2가지. 가산세, 가산금.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죠, 올해. 2010년도. 그래서 내년에는 2017년에 결론부터 말하면 가산세는 나오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미 어떻게 됐기 때문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올해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과거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올해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이 있죠? 별표 하나. 이거는 부동산 경제 활동에 따른 세금의 흐름이니까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하면 지방세 쪽에서 뭐가 부과된다 그랬죠, 여러분?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부과된다 그랬죠, 지방세 쪽에서. 그 다음에 이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뭐가 부과될 수 있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놓은 거기 박스에 묶여있죠? 그 위에다 적으세요. 거래세. 매매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다. 지방세다. 그입니다. 거래세.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대표적인 게 바로 뭐랬죠, 여러분? 재산세. 재산세.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지역 자원실세가 있죠, 여러분? 요거는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알라고 노력하지 마. 그냥 지역 자원실세는 무슨 세다? 보유세인 지방세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해. 근데 해나 안 하나 차이는 없어. 모르는 거는. 그냥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국세 쪽에서 뭐가 있냐면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동그라미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보유세 3가지를 기억해두는데 어떻게 되냐? 자, 앞글자 따겠습니다. 재산세 할 때 제자 동그라미, 지역 자본시 할 때 지자 동그라미, 종합부동산세 할 때 종자 따서 우리는 이걸 앞으로 보유세 세지종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앞글자 따서 어떻게 한다고? 제지종. 걱정하지 마세요. 1년 내내 합니다. 보유세 뭐요? 세지종. 요 말이 딱딱 나와야 됩니다. 참세 그러면 짹짹 이렇게 나와야 돼.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효과적인 공부를 하려면 나랑 같이 하는 공부하는 언니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갖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상대방한테 뭐 해봐야 돼? 설명하셔 보세요. 설명하신 거는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토론을 좀 많이 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런 거야 하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궁극적으로는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공부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 언니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언니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 막 붙어. 둘이 막 붙어. 아니야 내 말이 맞죠? 에이 그러면 이제 지들끼리 결론 내면 안 돼. 그럴 때 이제 해당 교수한테 가고 저희 생각 이런 때 누가 맞습니까 물어보셔야 돼. 그래 네 말이 맞다 씨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결론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 가산세 노출됐어?
요거 말고 이제 또 물어볼겠지만 가산금,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이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어떻게 외우자고? 재지종. 어떻게 외운다고요? 재지종. 재가 뭐예요? 재산세. 지는 지역자본세. 종은 종합부동산세인 국세죠. 이거 1년 내내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뭐 낸다 그랬죠? 재산세.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세금이 뭐랬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럼 재산세 내는 사람과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높은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잡아야 돼요. 나 아직 결혼 안 했다? 그러면 결혼 배우자 잡아야 되겠죠? 와, 몸매 잘 빠졌네. 예스 라인. 뭐 얼굴 이쁘네. 그거 볼 필요 없어. 일단 뭘 있어야 돼? 재산세 납부 영수증 갖고 오라고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뭐 내고 있으면 종부세 영수증 들어오면 그때는 인생을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재지종할 때 재산세, 종부세 차이점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그다음에 양도할 때 나오는 대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이거를 우리는 주된 내용으로 공부합니다. 1년 내내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취득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고요, 여러분?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고? 재산세. 처분할 때 뭐가 되고? 양도세. 이게 우리 메인 3대 조세야. 이것만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잡아놔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점수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옆에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에서 옆에 지방교육세 놈이 있죠? 지방교육세 있죠? 위에다 적으세요. 얘는 부가세.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뭘 내야 된다?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냅니다. 단 지역자본시에서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를 내는 놈은 세 놈마냐? 취득세, 등록면에서 재산 이렇게 묶어. 지방교육세 있죠, 여러분? 이 지방교육세를 내는 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뭐 재산세 이렇게 구셔갖고 요 놈만 어디로 간다? 지방교육세로 간다.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야? 부가세. 근데 옆에 지방소득세가 있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적어놓으세요. 독립세야, 부가세가 아니라. 자, 올해 지방소득세가 시험에 나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자, 요것 좀 설명드릴게요. 뭐가 있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여러분 써져 있어. 지방소득세는 일단은 뭐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지방소득세. 아마 예전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득할 주민세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소득세가 있는 것에 무조건 주민세 10%에 부과됐던 거를 이거를 바꿔갖고 2011년도 개정되면서 뭐로 바꿔버린가? 지방소득세. 자, 여기서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지방소득세는 국세야, 지방세야? 써져 있잖아, 뭐라고? 지방세라고. 근데 어떤 놈에 대해서 부과되는가? 여기 써져 있네. 어떤 놈에? 국세인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지 마. 지방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10%를 지방세로 부가징수하는 지방세를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 곳엔? 소득세가 있는 곳은 무조건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쫓아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득세가 있으면 그 소득세의 무조건 몇 프로를? 1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돼?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득세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 지방소득세로 내야 되는데 얘는 부가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뭐로 규정되냐면 소득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아니, 소득세 독립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원래는 부가세였다가 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는 형식을 개정했고 부가세에서 뭘로 바꿔버렸다? 독립세에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독립세인데 하여튼 무조건 뭐가 있는 것엔
소득세가 가면은 무조건 뒤에 누가 쫓아오는 거야? 지방소득세가 무조건 쫓아오는 거야. 몇 프로요? 10%. 그럼 소득세가 나오면 소득세 10% 한 번 더 뭐로 내라는 얘기야? 지방소득세로 한 번 더 내라 그럽니다. 그럼 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되죠. 그럼 그 양도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뭐로? 지방소득세로 한 번 더 내야 된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만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로 표현한다? 독립세. 그래서 결론 써져 있어.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소득세가 나면 무조건 몇 프로야, 몇 프로? 10%야, 무조건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지방소득세 얼마야? 네, 10만 원 무조건 쫓아는 거야. 요거 기억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3, 지방세 총론이 있죠, 여러분. 맨 밑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달라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지사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취득세. 그러면 경기도면 서울은 누구랬어? 서울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랬어요, 여러분? 재산세. 그죠?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도세로서 대표가 뭐고? 취득세. 동그라미 칠한 것만 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 도세 대표 선수가 누구다고요? 취득세. 시, 군세의 대표가 누구다고요? 재산세. 재산세. 근데 등록면에서는 옆에 도 또는 뭐라고 돼서 구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지방소득세, 얘는 거꾸로 특강시세 또는 시군이 나왔죠. 자, 결론 얘는 올해 이제 안 나와. 예,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안 나올까? 예,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일단 어떻게 기억하냐? 도세 대표가 뭐고요? 취득세. 시군세 대표가 뭐고요? 재산세. 다만 등록면에서는 누구다? 도세 또는 구세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가징수 방법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여러분? 몇 가지가 있어? 신고, 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그래서 신고, 납부는 대표가 바로 거기 밑줄 취득세, 등록면에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에세 무슨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고, 납부.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신고, 납부는 대표 세목인 지방세가 뭐다? 취득세, 등록면. 일단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 두 가지 못 되겠다? 취득세만 기억하세요. 보통 징수를 취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재산세. 여기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일단은. 특별징수 나왔죠, 옆에? 국세에서 이걸 뭐라 표현했다고? 아까? 원천징수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 원천징수한다고 그랬죠? 그럼 소득세 원천징수하니까 모두 원천징수돼. 지방소 원천징수되죠? 다만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뭐니까? 지방세니까 원천징수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 표현한가? 특별징수 그렇게 표현한가? 거기 책을 보세요. 지방세는 뭐라 표현했다고? 특별징수. 이 특별징수는 국세의 뭐를 말한다? 원천징수를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울말로 표준말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경상도에는요. 내 알을 놔도 그런다는데. 예? 안 써요? 그런 말 하면 이거 그냥 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국세일 때와 지방세 때 표현의 방식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결론 원천징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개콘에서 그랬는데.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예, 다음 주부터는 한번 우리 지방세에서 기본 흐름을 좀 잡는 방향으로 하고요.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예, 일단 강조했던 부분만 한번 복습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